51년 만에 가장 최악의 시즌을 치르면서 이제 아모림 감독과 구단 수뇌부는 팬들의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다음 시즌을 위해 이번 여름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맨유가 이번 여름에 해야 할 8가지 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모림 감독에게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색깔대로 팀을 재정비할 수 있는 여름이 주어졌지만 그가 원하는 수준의 재건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맨유는 현재 재정적인 제약을 안고 있는 상황으로 프리미어리그의 PSR 규정을 위반할 위험성도 존재하며, 특히 유로파에서 토트넘에게 패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맨유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약 1340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쿠냐를 약 840억 원에 영입하며 그중 상당 부분을 사용한 상황으로 이 금액은 세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될 것이라고 하죠. 물론 선수 판매를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여름 맨유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일까? 맨유가 이번 여름에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스트라이커 영입입니다. 2시즌 전 호일룬을 영입할 때만 하더라도 맨유는 당분간 스트라이커 걱정이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7,200만 파운드를 투자하고도 현실은 다른데, 호일룬은 이번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52경기에 출전했지만 총 10골에 그쳤고 그중 리그에서는 단 4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지르크지처럼 팀의 빌드업에 기여하거나 연계 플레이에서 두각을 보인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맨유는 호일룬과 경쟁하거나 필요시 대체할 수 있는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쿠냐 영입 이후 은베모와의 협상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왔지만 여전히 측면 선수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앙 스트라이커가 부족한 상황이기에 이번 여름 9번 유형의 선수를 영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맨유가 이번 여름 해야 될 두 번째 과제는 바로 윙어 선수들의 매각을 통한 이적 자금 확보입니다.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맨유가 정리해야 할 윙어는 산초 1명뿐이었지만 이제는 4명입니다. 아모림 감독의 전술 스타일 변화와 일부 선수들과의 불화가 맞물리면서 맨유는 산초, 래시포드, 안토니, 가르나초를 모두 매각 대상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떠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현재 맨유는 이들을 최대한 좋은 가격에 처분해 이적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산초는 첼시에서 다소 아쉬운 임대 시즌을 보냈고, 래시포드는 빌라에서 비교적 준수한 임대 생활을 보냈지만 그를 위해 4천만 파운드를 지불할 구단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토니는 베티스에서 반등에 성공하며 9골을 터뜨렸고, 이 활약 덕분에 브라질 대표팀에도 다시 호출되면서 현재 베티스가 완전 영입을 추진 중이지만 실패하더라도 그를 노리는 구단들은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르나초는 4명 중 가장 높은 이적료를 기대할 수 있는 선수로, 비록 아모림 감독의 구상에서 제외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많은 팀들이 그의 잠재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죠. 현재 맨유 협상 책임자인 맷 하그리브스는 이 4명의 선수들을 최대한 높은 금액에 매각하여 아모림 감독의 리빌딩 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데, 이번 맨유의 이적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는 결국 이 선수들의 처리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맨유가 이번 여름에 해야 될 세 번째 과제는 바로 최소 1명의 골키퍼 영입입니다. 맨유는 재작년 여름 오나나와 바이은드르를 영입하며 골키퍼 문제를 해결했다고 판단했는데, 당시 구단은 데에아와의 재계약 제한을 철회했고, 이는 테나흐와 전 스포츠 디렉터의 결정이었지만 이 결정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오나나는 맨유로 이적한 뒤 수많은 실책을 범했고, 유로파 8강에서 맞붙은 리옹의 네마냐 마티치가 그를 맨유 역사상 최악의 골키퍼 중 한 명이라고 평가할 정도였죠. 그래서 아모림 감독은 오나나를 잠시 벤치로 내렸지만 대신 나온 바이은드르는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며 오히려 더 큰 불안을 안긴 선수였습니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바이은드르를 방출하고 오나나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골키퍼를 영입하는 것인데, 빌라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매력적인 옵션으로 거론되지만 그는 9월이면 만 33세가 되며 높은 주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맨유는 베테랑보다는 브라이튼의 페르브리언이나 릴의 슈발리에처럼 성장 가능성이 있고 젊고 유망한 골키퍼에게 눈을 돌려야 합니다. 다음 맨유가 이번 여름에 해야 될 네 번째 과제는 바로 코비 마이누의 잔류 혹은 방출입니다. 아모림 감독은 가르나초를 전력외로 분류하며 방출을 결정했지만 FA 유스컵을 함께 들어올린 동료 마이누의 거취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 4월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도 아모림 감독은 마이누를 유로파리그 토너먼트 한 경기에서도 선발로 기용하지 않았는데, 이처럼 제한적인 활용은 감독이 마이누를 핵심 자원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마이누는 홈그로운 선수로 그의 이적은 팬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데, 만약 아모림 감독이 정말로 마이누가 자신의 축구 스타일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구단 수뇌부에 이를 명확히 전달하고 그에 맞는 매각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마이누는 아직 20살에 불과하며 향후 높은 이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매각하고 그 자금을 빠르게 재투자하는 것이 하나의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맨유가 이번 여름에 해야 될 5번째 과제는 바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잔류 설득입니다. 브루노는 유로파리그 결승이 끝난 이후 이적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고 사우디의 알힐랄에 구체적인 관심이 이어지며 한동안 이적설에 불을 지폈습니다. 일각에서는 맨유가 제안받은 금액을 수락하고 그 금액으로 스쿼드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는데, 하지만 아모림 감독은 부페의 잔류를 강력히 원하고 있으며 현재 부페는 단순한 플레이메이커를 넘어 팀의 리더이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죠. 최근 부페가 알힐랄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이적 가능성은 사실상 많이 줄어든 분위기이지만 아직 이적 시장 마감일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며 다른 빅클럽들의 관심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적 시장 종료일까지 그가 맨유에 남아있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맨유가 이번 여름에 해야 될 6번째 과제는 바로 치도 오비를 임대 보내는 것입니다. 지난 2월 오비가 1군 무대에 깜짝 데뷔하면서 맨유 팬들은 기대감이 상당했었는데, 하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아직 프로 무대에 적응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났죠. 오비는 여전히 매우 기대되는 유망주지만 이제는 유소년 축구를 넘어 성인 무대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며 이를 위해 최적의 선택지는 바로 입으로 임대를 보내는 것인데, 실제로 디알로 역시 썬덜랜드 임대를 통해 큰 폭으로 성장한 사례가 있죠. 오비를 잉글랜드 내 챔피언십 클럽으로 임대 보낸다면 맨유는 그의 성장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도 꾸준한 출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장기적으로 맨유 1군에서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맨유가 이번 여름에 해야 될 7번째 과제는 바로 해리 맥과이어와의 재계약 협상입니다. 맥과이어는 24-25 시즌 맨유의 암울한 흐름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되찾으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던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금 팀의 중심에 선 맥과이어는 그러한 활약을 인정받아 1년 계약을 연장했고 현재 계약은 내년 6월까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맨유는 지금부터라도 그와 장기적 거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최대 2년 정도의 단기 계약과 감봉을 포함한 재계약이 바람직하죠. 맥과이어는 아모림 감독의 3백 시스템에 잘 어울리는 수비수이며 경기 외적으로도 팀 내에서 모범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는 인물로 단순한 백업 그 이상의 존재이며 스쿼드의 균형과 분위기 면에서 충분한 가치를 가진 선수이기에 그와의 재계약은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 맨유가 이번 여름에 해야 될 8번째 과제는 바로 루크쇼와의 이별입니다. 쇼는 현재 맨유 스쿼드에서 가장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선수이지만 그의 맨유에서의 11년은 어쩌면 불운과 좌절의 연속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PSV전에서 당한 다리 골절 부상은 그의 커리어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에도 그는 꾸준히 부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물론 쇼는 이후 다시 궤도에 올라섰고 솔샤르와 테나의 체제 아래에서 인상적인 시즌을 보냈으나 부상은 언제나 그를 계속 발목 잡았고 최근 몇 시즌 동안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쇼는 더 이상 맨유가 의존할 수 있는 피지컬 상태가 아니며 꾸준한 시즌을 소화할 수 있는 몸 상태 역시 기대하기 어렵기에 이제는 선수 본인을 위해서든 구단의 리빌딩을 위해서든 이제는 작별을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맨유가 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아모림 체제의 맨유는 이제 진짜 시작이며 맨유에게 이번 여름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